저는 현재 21살 대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아빠와 바람난 여자가 관계하는 소리가 아빠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 말하자면 전 외동딸이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여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 친구네 부부랑 같이 가족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저희 엄마와도 친동생처럼 지낸 그런 여자입니다. 그 여자네 집이 소를 키우는 큰 농장을 해서 제가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고기를 항상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성격이 정말 가부장적이고 엄마의 28년 결혼 생활 동안 작은 말다툼에도 멍멍이 같은 년이라는 욕도 했었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엄마를 거의 종년처럼 부리며 자신을 무한정 떠받들기를 바라던 사람입니다. 엄마도 사람인지라 이런 힘든 부분을 서로 들어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엄마와 가족 같은 사이의 여자였습니다. 또 그 여자네 남편도 10년 가까이 식당에 참모와 두 집 살림을 한다더군요. 밤에는 그 참모 여자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걸 알고 그 여자를 위로해주며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작년에도 이 여자랑 바람을 폈습니다. 참 뻔뻔한 게 저희 엄마랑은 친동생처럼 지내면서 아빠랑 바람을 폈던 겁니다. 아빠 핸드폰에 그 여자랑 통화할 때마다 통화 녹음한 게 다 저장되어 있어서 들키게 된 거더라고요. 통화 내용엔 그 여자가 오빠 보고 싶어, 출장 갔다 언제 와, 이렇게 다정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고 저희 엄마는 그 녹음을 가지고 그 여자랑 아빠랑 셋이 3자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혼하려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랑 아빠가 저희 엄마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엄마가 동창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엄마가 일 다니고 싶은 것도 못 다니게 하니까 엄마 동창 친구가 놀러오면 아빠와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만났습니다. 아빠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내가 동창 친구 만나서 허튼 짓 안 한다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그 바람난 여자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한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 엄마를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또 그 여자 남편은 저희 아빠와 그 여자가 만나는 걸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더군요. 제가 고3 때부터 만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 여자 남편은 그 낌새를 알고 항상 만날 때마다 저희 아빠한테 형님 우리 부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묻곤 했다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저희 엄마한테 잠깐 점심 식사하자고 부르더니 외집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저희 엄마한테 우리 부인이랑 당신 남편도 서로 좋아하고 만나니까 우리도 만나봅시다. 이렇게 말해서 저희 엄마가 화가 나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때부터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여자랑 아빠가 엄마를 몰아갔고 싸우는 과정에서 엄마를 골프채로 때렸습니다. 당시 엄마가 이혼하려고 준비해둔 진단서와 멍든 부분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엄마 혼자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못 내려오게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바탕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서로 사과하고 잘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 저희 아빠는 엄마가 친구 만나는 것도 네가 왜 만나냐며 의심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저희 엄마께서 잘 참고 어느 정도 순탄하게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엄마의 동창 친구들이 놀러와서 엄마가 차로 친구들을 데려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왜 걔네들을 데려다 주냐며 난리가 나서 온갖 집안 살림을 부수며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마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 아빠가 저는 정말 끔찍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친년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아빠가 제가 말하는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왜 때리냐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저 때문에 엄마랑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엄마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큰일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제발 엄마 좀 어디 있는지 추적해서 살려달라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희 집 바로 밑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딸이 경찰서에 와 있다고 말을 하니까 아빠가 막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동네 창피하게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에 화가 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무섭고 위협을 느꼈을지에 대해 이해를 하려는 태도는커녕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괜찮으니 집에 가 있으라고 전해달라고 경찰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경찰서에서 정말 정신을 놓을 지경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벽까지 엄마랑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당신을 옥죄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투명 인간처럼 지내겠다고 해서 저희 엄마는 또 용서를 해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골프를 가셨고 주말이라 엄마랑 저 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제 방에 오시더니 덜덜 떠시면서 이 녹음 파일 엄마 핸드폰으로 옮겨줘 이러시는데 녹음 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메일이나 문자로는 안 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엄마 핸드폰으로 옮기면서 왜 이렇게 길지? 무슨 내용이길래? 하며 녹음 끝부분을 들어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바람난 그 여자 차에서 그 여자와 아빠가 거짓거리를 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전기가 찌릿찌릿하다느니, 집사람보다 좋다느니, 아빠와 그 여자의 소리가 녹음된 것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도 이거 들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에게 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녹음 앞부분에 그 여자와 통화한 내용만 듣고 뒷부분까지는 안 들었는데 뒷부분을 제가 들려주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엄마가 들은 통화 내용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힘든 저급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 진짜 이번에 이혼하자 라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본 뒤 합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녹음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여자와 아빠의 소리가 온 귓가에 맴돌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왔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내용을 다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빠는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자긴 그럴 일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모욕을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넌 아랫도리를 그렇게 놀리고 다니냐,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 하면서요. 녹음을 듣고는 도저히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다 인정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모든 재산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녹음을 듣고 울면서 아파한 만큼 그 여자의 자식들도 아파해야 한다며 당장 그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람핀 그 여자를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왔는데 그녀는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전 당연히 녹음 파일도 있는데 무릎 꿇고 빌면서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성인 영화를 같이 봤던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랑의 대화인데 이런 말도 못하냐 이러면서 적반하장인 겁니다. 진심으로 어이없는 건 관계를 했다고 했다가 조금 우리가 수그러드는 것 같으면 안 했다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엄마보다 몇 살이나 어리면서 반말 찍찍 싸가지 없게 하면서 자기는 소파에 앉고 엄마는 바닥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노트북으로 녹음 파일 들려주자 막 노트북을 발로 차고 저한테는 심지어 야, 물 좀 떠와 이러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제가 그 전날 새벽 밤을 새면서 아빠와 그 여자가 저급한 대화하는 부분을 편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는 뭐 깨끗한 줄 아냐며 자기 남편이 모텔에 끌고 갔었다 이러면서 저희 엄마를 똑같은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넌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 넌 고결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당당하면 네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알면 됐지 내 자식들에게 알려서 뭐하냐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강철인간입니까? 제가 받은 상처는 괜찮고 자기 자식들이 받는 상처는 너무도 아픈 겁니까? 저에게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랑 제가 알리러 간다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엄마와 저를 붙잡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 더러운 손, 걸레 같은 손을 내 몸에 손대냐 라고 하며 미친년처럼 물을 뿌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희 엄마를 설득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그렇게 한바탕 끝내고 그 여자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나니 어이가 없더군요. 일주일 뒤 그 여자와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셋이 저희 집에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제발 너 끼어들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얘기를 들으니 제가 그때 아빠에게 심한 말을 했던 걸 가지고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한테 그런 말을 듣고 살 수가 없다며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도 아빠로서 자신의 체면을 차릴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아빠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명색이 아빠라며 저한테 아빠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 정말 우리 아빠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반말 찍찍 써가면서 말할 상황이냐. 그럴 만큼 친근한 사이도 아니고 그년이 다 잘못해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이가 없다. 라고 하니 아빠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날 3자 대면을 하는데 그 여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왔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싸우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미안한 태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엄마가 제발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해서 몰래 들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한 걸 아빠가 그년한테 말해서 그렇게 태도가 바뀐 거겠죠? 저와 저희 엄마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년이랑 연락했던 겁니다. 제가 몰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집에 오면서 거봉을 사왔는데 그 거봉을 엄마 아빠 그 여자가 있는 방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나오니까 놀래서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엄마가 그년한테 들어오라고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가 전화하면 받을 거 아니냐고 아빠가 말해서 오늘 그년 태도가 싹 바뀌어서 왔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아빠가 전화해서 집에 올라오세요 하니까 네 갈게요 하면서 다시 집에 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빠가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그 여자는 그래도 저희 아빠를 사랑한다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3자 대면 후 합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제출 전날 엄마가 밖에서 아빠랑 얘기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갔다 온 내용을 들으니 저희 아빠는 진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을 만큼 짐승이었습니다. 밖에서 저희 엄마한테 네가 딸한테 녹음 파일을 일부러 들려줬으며 이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했다. 왜 남의 핸드폰에 손대냐. 너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깨끗하게 사나 내가 두고 볼 거다 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남의 핸드폰 훔쳐보는 그 더러운 손버릇 고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엄마를 때리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너 없애버린다며.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심한 말을 했던 것,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포도를 던진 게 자기는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고 이 모든 걸 엄마가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아빠가 엄마한테 그동안 미안했다. 이혼해도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려고 나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빠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진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느낀 모욕감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지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고 나서 며칠 뒤 새벽에 거실에서 엄마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죽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설마 아빠가 무슨 짓을 하나 싶은 무서운 생각에 온몸을 덜덜 떨며 거실로 나와 엄마한테 갔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너 없애버린다고 협박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괜찮다고 다독이고 저도 거실에서 자려고 이불 챙겨서 나오는데 아빠가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너 혼자만 사는 집이냐며 왜 밤중에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다 아빠 때문이라고 아빠가 엄마 협박했다는 말 들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난 괜찮으니까 제발 방에 들어가라고 아빠랑 둘이 얘기 좀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방에 들어간 척 몰래 들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왜 밖에서 얘기한 걸 딸한테 다 얘기했냐. 네가 진짜 이혼하려고 이 모든 걸 꾸몄구나 하면서요.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했습니다. 욕도 하면서요. 네가 아빠냐고.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네가 받는 모욕감만 생각하냐고요. 이혼 정리됐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옷까지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전재산 너한테 다 주기로 하고 용돈 받아 쓰는데 어떻게 집을 얻어 사냐. 내 계좌로 집 사게 5천만 원 보내라. 그리고 내 짐 챙겨서 주차장으로 와라.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짐이니까 당신이 와서 챙겨가라고 당신한테 5천만 원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에 와서 씩씩대며 짐을 챙기더니 엄마가 5천만 원 못 준다고 하자 화를 내며 골프채로 엄마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명색이 아빠인데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작전을 바꾼 건지 이것저것 먹을 걸 사와서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빠가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마랑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는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더라고요. 그게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혼 서류 내고 나서 저는 이제 좀 끝나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는 아빠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냐? 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별거라도 하고 싶다고 이혼만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빠가 합의 이혼 날 법원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단 1%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받은 모욕감이 우선인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안 해주면 당연히 소송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재산을 나눠야 하니까 최대한 합의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전 정말 돈 한 푼 없이 방 한 칸에 엄마랑 단둘이 살아도 마음만 편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니 제 등록금이며 돈이 들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왜 아빠의 외도로 인해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하며 또 우리가 받은 정신적 상처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돈이라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빠와 그년의 더러운 모습이 지금도 그려지는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